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별한 의미를 담아 언론의 역사, 언론 운동의 역사, 언론 노동운동의 역사 전반을 조망하며 우리 투쟁 방안을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신문인데요. 현재 지금 환경에서 방송 그리고 OTT 여러 가지 미디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디어의 역사 전체 미디어의 역사를 조망한다면 그중 대부분은 아무래도 신문이 차지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땅에 신문이 가장 처음 등장한 게 19세기 말 한성순보라고 말합니다. 한성순보는 순한문 신문이었고 아무래도 관보 성격이 짙어서 본격적인 근대적인 저널리즘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최초의 의미 있는 언론 신문사라고 한다면 독립신문을 꼽습니다. 최초의 순한문이었고요. 아니 순한글이었고 그리고 어떤 민족의식, 비판의식을 담고 있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진정으로 현대적인 형태의 신문이 나온 것은 아무래도 1920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창간을 꼽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일제시대였고 언론 자유 측면에서 여러 제약이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굴곡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선배 기자들이 해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언론운동, 언론노동운동 정신의 가장 첫 발판을 만드신 분들은 1974년 자유언론 실천선언에 나서셨던 언론인들이었죠. 1974년 10월 자유언론 실천선언이 있었고 그리고 이듬해인 1975년 3월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 대량 해직이 발생합니다. 오늘날 비판적인 언론인, 항상 사회에 대해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어떤 전문직으로서 자각을 가진 언론인의 등장은 저는 아마 그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 이전 시기의 언론, 기자상은 아무래도 문인과의 정체성이 좀 분리되지 않았나 싶어요. 기자는 아무래도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문학적인 그런 소양을 갖고 있어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널리스트로서의 그런 정체성은 좀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1974년에 자유언론 실천과 더불어 어떤 지사적인 언론인, 투쟁적인 언론인, 어떤 언론 자유를 실천하는 언론인의 상이 생겨납니다. 그 이후 역사는 좀 언론의 흑역사라고도 하죠.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면서 언론인들은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의 보도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박정희 정권의 각종 폭압적인 언론에 대한 탄압 그리고 사주가 거기에 대해서 굴종을 하면서 신문은 사실상 좀 언론 역사에서 어두운 부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특히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우리 신문, 언론이 저질렀던 죄값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 부끄러운 역사를 우리는 씻어내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설립했던 것이죠. 1987년 한국일보에서 첫 노동조합이 설립됐고요. 그 이후로 우후죽순격으로 노동조합이 생겨나면서 사실상 오늘날과 같은 언론 노동운동이 성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언론노조는 1988년 여러 기업별 노조 형태였던 노동조합들이 한데 뭉치면서 전국 언론 노동조합 연맹으로 탄생을 했고 그리고 2000년 전국 언론 노동조합으로서 산별 전환을 하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영맥을 25년 동안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신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문은 언론 노동운동의 역사에서도 가장 앞서 투쟁해왔던 조직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신문 산업의 위기가 찾아오고 어떤 무한 경쟁의 시대가 찾아오면서 우리 신문조직 노동자들이 부끄러운 말이지만 그렇게 조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특히 1990년대, 2000년대 들어서는 좀 자사이기주의와 더불어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라는 앞으로 지나다니시면 안 되는데 그 3대 주요 신문사의 그런 언론 여론 독점에 대한 문제의식이 싹 텄었고 그에 따라 안티조선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신문 조직들이 적극적으로 연대해서 싸웠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공영방송에 대한 탄압이 극심해졌고 결국에는 투쟁의 중심 자체가 공영방송으로 이어지게 됐죠. 오늘날 신문 노동자 어떤 사명을 갖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 좀 고민이 많습니다. 신문 산업이 사양 산업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저널리즘적 상품의 절대 다수 한 80% 이상을 신문사 노동자들이 만들어내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포털만 들어가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아무튼 간에 고전적인 형태의 정말로 순수한 형태의 저널리즘적 실천은 신문 기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문제겠죠. 우리는 어떻게 싸워나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해 나가야 할 것인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신문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지는 좀 여전히 미지수 풀리지 않은 과제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많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좀 급격한 IT 기술의 발달, 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또 AI라는 도전 과제도 저희에겐 당면하고 있고, 그런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다음에 미디어 비정규직 여러 조합원분들도 참석하고 계시지만 분화하는 미디어 산업 그리고 발전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좀 그간 등장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노동 형태가 등장했고 미조직 노동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과 어떻게 한데 결합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그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는 발언이 좀 길지 않았나 싶은데 아닌가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7분이 안 됐습니다. 7분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잠깐만 맥을 좀 잃었는데 신문법 저기 있네요. 신문법 개정으로 신문 편집 독립성 확보. 제가 언론의 역사를 좀 자세하게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언론인들의 투쟁의 역사를 전 세계적인 다른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좀 찬란하게 싸운 역사가 있었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한국에서 어떤 언론인의 투쟁의 역사, 오늘날은 특히 우리 언론노조의 투쟁이 가장 활발하고 빛났었죠. 공영방송 조직들의 투쟁. 근데 해외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언론 노동자들이 단체로 단결을 해서 어떤 사측이나 정권과 싸운 역사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BBC 같은 경우 2003년 이라크전 보도와 관련해서 정권과 BBC의 어떤 격렬한 대립이 있었던 사례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어떤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한 보도라든지 어떤 특정 보도에 따른 사회적 영향력이 더 큰 화두가 됐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토록 언론의 노동자들이, 언론인들이 연대해서 싸워서 어떤 성과를 이뤄내는 것은 정말로 한국적인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좀 편집권 관련 제도를 살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다른 시민들께 여쭤봐도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편집권, 제작권 누구에게 있는가? 일부는 사주에게 있다, 정권에게 있다 말하겠죠. 하지만 절대 다수는 종사자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투쟁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빛나는 역사 우리가 어떻게 이어갈지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는 것이 저희 언론노조의 문제의식입니다. 자, 말이 계속하면 끝이 안 날 것 같아서 이만 여는 발언이니까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